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한대수라고 합니다. 앞에 간증하신 분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,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약간 특이사항들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학원 등록은 올해 2월 20일에 했습니다. 근데 이제 OT를 2월 6일인가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오후에 와서 OT를 듣고, 이제 다음 주가 설 명절 주여가지고, 그러니까 공부는 6일부터 해서 서브 노트를 숙제를 좀 당겨서 했습니다. 당겨서. 그렇게 하고 2월 20일부터 이제 3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, 저는 이제 이렇게 길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이렇게 출발할 때부터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시작할 때 3개월을 목표로 했습니다. 그리고 시험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. 그래서 사실 이번에 안 되면은 뭐 내년 1월에나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,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. 근데 3개월 하면서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정규반하고 레벨 1을 동시에 했어요. 그게 가능한 게 정규반 나가는 것만큼 레벨 1을 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정규반을 따라가고 이제 레벨 1을 하려면 레벨 1의 가장 큰 문제가 100분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첫 주에 100분 시험을 보니까 집에를 못 가겠더라고요. 정신이 혼미해가지고. 그 정도 힘들었는데, 한 3, 4주 정도 지나니까 볼만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정규반하고 모의고사반을 그대로 같이 따라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있는 게 특강하고 모의고사 레벨 2. 그것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.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 400분. 이것도 이제 시험보기 일주일 전이어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400분을 보고 나면은 며칠 어깨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보려고 했는데, 또 강력하게 추천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한번 떨어져 봐야 두 번째 일주일 후에 시험 볼 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조언을 듣고, 제가 실전 모의고 400분까지 3개월 안에 다 집어 넣어서 공부를 했습니다. 그거에 하나가 이제 좀 특징적이고, 또 하나는 이제 시간 관리는, 저는 이제 평일날 한 4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출근을 해가지고는 사실 점심시간 때는 공부를 좀 할 수 있는데, 처음에는 장판지를 좀 써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. 점심 먹고 와서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졸음도 오고, 그래서 출근해가지고는 아예 공부를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잠깐 점심때 시간 나오면은 그 시간에 이제 부족한 걷기 운동을 하고, 그리고 이제 지하철 출퇴근을 했는데, 지하철 출퇴근 때도 좀 보려고 하니까 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 하고, 그러니까 맑은 정신에 4시간을 하자,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집에 가서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은 한 11시까지 하고 자고, 근데 이제 퇴근해서 식사하고 좀 집중 안 된다 그럼 바로 잤습니다. 자고 2시 정도,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출근할 때까지 쭉 한 4시간, 5시간 집중을 했습니다. 평일은. 휴일은 정규반하고 레벨 1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7시 출발해가지고, 이거 1시간 반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8시 반. 그래서 9시부터 수업하고, 10시 반, 이제 시험 끝나면은 집에 가면 12시. 그러니까 토요일은 거의 풀로 학원에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일요일은 한 10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. 10시간 정도. 그리고 이제 시간 관리 측면에서 조금 제가 이제 했던 게, 계속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에는 공부를 한 게 아니고,
그 유튜브에 있는 종로학원 합격 수기를 거의 한 두세 번씩은 들었어요. 토목만 드는 게 아니고 건축, 기계 설비. 그러니까 지하철 이동하면서 그냥 합격 수기 듣기는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제 거기서 합격하신 분들의 그 이제 받아들일 만한 것들, 그런 것들을 제가 수행을 했고, 그 다음에 교수님이 이제 그 용어하고 그 서술 시험 끝나면 그 문제풀이가 211회, 212회인가 두 회가 올라와 있거든요. 그것도 제가 한 두세 번씩은 다 들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거 하고, 그 다음 서술도 그렇게 이제 대제목 아이템 잡는 그 강의를 쭉, 강의 시간에도 하는 내용이지만은 문제풀이 그걸 시청을 조금 두 번, 세 번씩 반복해서 들었고, 출퇴근 때 또 시간이 나오면은 건축 그 시공 기술사 또 교수님이 문제풀이 했던 것들이 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. 그것도 대부분 또 들었습니다. 그렇게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로 내공 쌓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. 모의고사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첨삭을 해 주시니까 그게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한 2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냥 시험은 보겠더라고요. 아무튼 뭐라도 이게 써가지고 페이지를 채울 수 있는 내공이 쌓였습니다. 그래서 처음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방전이 됐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.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보니까.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전 모의고사 400분을 꼭 한번 보시라는 거. 이제 그것도 학원에 와서. 이제 그게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움을 받은 게, 저는 이제 특강 때 특강 교수님이 그 초안을 잡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져라라는 부분을 이제 실전 모의고사 때 했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한 3분 정도 초안을 아이템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보통 한 12분, 13분을 그냥 보내고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1번, 2번은 3페이지를 다 채웠는데 남은 시간을 보니까 이제 세 번째, 네 번째 서술 문제를 풀 시간 3페이지를 적을 그 시간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2페이지, 2페이지 반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또 시간에 계속 쫓기면서 3번, 4번을 풀다 보니까 11페이지, 뭐 10페이지 반 이렇게 됐어요. 그런데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 좋은 게 제 시험 보는 모습을 누군가 객관적으로 저를 또 봐준다는 거죠.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때 이제 제가 한참 뭐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. 그 왜 그렇게 시간을 많이 초안 잡는데 쓰냐고. 그래서 그걸 바꾼 게 아마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그걸 그 조언을 안 받았으면은 이번 시험 때 그대로 했으면은 이 아슬아슬한 점수를 못 받았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시험 보는 나의 모습을 뭐 교수님이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서 조언을 해주는 부분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 실전 모의고사 볼 때 제가 이제 스마트워치를 썼는데 이제 새로 시계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다이소 가가지고 시계를 샀는데 그 시계에 적응도 잘 안 되더라고요. 시계를 이제 100분 시험을 보니까 이제 거꾸로 가게 이렇게 해놨는데 3교시 때 이제 시간을 거꾸로 봐가지고 그 시간을 굉장히 남기고 문제를 마무리 지어버리는 그런 실수도 했는데, 그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으면은 실제 시험 날 때 그 시계를 가지고 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. 그리고 또 실전 모의고사를 보니까 이제 아침에 와서 눈으로 보고 있다가 막 적으려고 하니까 이게 펜이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. 근데 그걸 실전 모의고사 보면서 제가 느껴가지고 실제 시험 때는 이제 미리 가서 보면서 이게 조금 워밍업을 이렇게 손목 워밍업을 하니까 그것도 좀 적기 편했습니다.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400분은 시험 보기 전에 한번 꼭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. 저기 정규반하고 모의고사반하고 같이 했다는데
그럼 숙제를 얼마만큼 다 하셨습니까? 아, 그 부분은 숙제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, 용어는 1번, 2번, 이제 1번 또는 1번, 2번을 적게 하는데, 그날 시험을 봐야 되니까 3, 4번까지를 다 해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대신 이제 그 빈도가 높은 것을 골라가지고 그 3번, 4번, 5번까지를 다 작성을 했어요. 용어는 그렇게 하고, 서술은 서술 숙제를 안 하고, 대신 이제 모의고사 레벨 1이 핵심 120을 뭐 열 몇 문제씩 해야 되거든요. 그게 양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서술을 안 하고 저는 이제 핵심 120으로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숙제는 작판지 숙제, 그 다음에 용어는 한 페이지 다 쓰는 거. 근데 양은 조금 줄여가지고 빈도수가 높은 거 위주로 이렇게. 그래서 이제 8주 9주차가 끝나고 그 나머지 이제 시간에 토요일 날이 이제 확보가 되니까 용어를 좀 채워 넣습니다. 용어를. 처음에 하니까 한 50개, 60개밖에 안 되더라고요.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. 그 뒤에 이제 한 달 정도는 계속 용어 보완을 해가지고 뭐 200개 이상 늘렸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숙제를 했습니다. 반복은 좀 하셨나요? 되게 서술 쪽 반복을 하잖아요. 그럼 이렇게 공부한 거를 용어하고 또 반복할 시간이 좀 있었던가요? 어떻게 그걸 좀 반복이요? 반복에 이제 암기가 되고 예. 쓸 수 있습니까? 그러니까 핵심 120은 뭐 그걸 자체를 반복하기는 좀 어렵고요. 그냥 핵심 120은 이렇게 숙제하면서 했고,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익히고, 이제 마지막 그 한 달 정도는 이제 교수님이 공통 아이템을 또 주시거든요. 그거 하고, 이제 그림을 조금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그림하고 그래프는, 별도로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터널이다 그러면 터널의 공통 아이템으로 준 그림, 플러스 제가 이제 핵심 120에 정리했던 그림 중에서 옮겨올 거 해가지고, 각 공정별 한 2페이지, 3페이지 정도를, 그림 위주로 아이템을 정리해놨거든요. 그래서 시험에 터널에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그거 골라서 무조건 쓰기. 뭐 이제 이렇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했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